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Don't worry, 겨울밤. Minjun. I'm right here. 김민주는 가족의 결혼식 We'll get 초대장에 through this 새겨진 together.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것을 보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쌓인 모든 상처가 터져나와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왜 항상 나만 제외되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결혼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삼켜져 버렸다. 민주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한식 냄새와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 형제자매가 셋이었지만 민주는 막내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2살 무렵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 한 권이 그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 책은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했지만 민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거울이었다.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 느낌. 친구들의 장난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설렘. 이게 나쁜 거야.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베개를 안고 울었다. 가족의 기대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의 어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가족 모임이 잦은 집안이었다. 사촌들의 결혼식이 잇따랐고 민주는 항상 준비에 열심이었다. 꽃 장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14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상처가 왔다. 큰 누나의 결혼식. 어머니는 민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번에는 내가 빠질래. 가족들 모임이라. 소문이 돌까봐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피가 멎는 듯했다. 왜 나만? 그는 창고에서 혼자 앉아 누나의 한복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부터 결혼식은 그의 금기어가 되었다. 매번 초대장에 그의 이름이 빠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밀려났다. 가족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게이라는 소문이 나면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시절 민주는 책과 공부에 파묻혔다. 친구들은 연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그는 미소로 대답하며 속내를 숨겼다. 학교 축제에서 만난 태미는 그의 첫 번째 비밀 친구였다. 태미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너처럼 예쁜 애가 왜 혼자야? 라고 장난쳤다.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태민의 목소리는 민준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태민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자 민준은 멀어졌다. 난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타이르며 감정을 묻었다. 그 무덤은 점점 깊어졌다. 가족의 압박도 더해졌다. 민준아, 너도 곧 대학 가면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어머니의 말에 그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결혼식 초대는 여전히 그의 몫이 아니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날, 그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축하 노래가 그의 외로움을 더 키웠다. 대학에 입학한 민주는 서울의 번화한 캠퍼스에서 새로운 바람을 느꼈다. 문학 전공생으로서 그는 책 속에서 자유를 꿈꿨다.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우는 특별했다.
아니, 아직 지훈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다. 먼저, 민주는 LGBT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온라인 포럼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며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나도 살아갈 수 있어. 그 글들은 그의 영혼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가족의 시선이 무거웠다. 작은 오빠의 결혼식. 이번에도 초대는 없었다. 민준이는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어머니의 변명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람을 쐬며 울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몸으로, 이 마음으로. 강물은 그의 눈물을 삼켰지만 가슴 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대학 생활은 그 불꽃을 키웠다. 친구들과의 밤샘 토론, 카페에서의 대화. 민주는 점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난 남자를 좋아해. 처음으로 친구 한 명에게 고백한 그날, 그는 자유의 맛을 봤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여전히 가면을 썼다. 25살. 민주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서울의 좁은 원룸에서 사는 삶은 고독했지만 자유로웠다. 결혼식 초대는 이제 익숙한 아픔이 되었다. 사촌 누나의 두 번째 결혼식. 그는 초대장을 버렸다. 또 제외됐어. 하지만 그날, 회사 동료의 권유로 간 LGBT 모임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지훈. 지훈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미소가 따뜻한 남자였다. 안녕. 난 지훈이야. 너처럼 조용한 사람이 좋아. 그 첫 인사는 민준의 세계를 흔들었다. 지훈의 눈빛은 이해와 공감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훈의 과거도 비슷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는 형의 결혼식에서 너는 왜 안 와? 라는 질문을 피해 다녔다. 우리처럼 가족의 사랑이 무서운 거지. 지훈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처음으로 지훈의 이름을 일기에 썼다. 오늘 내 마음이 움직였어. 사랑은 조용히 싹 텄다.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스치듯 잡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지훈은 민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 말은 민준의 벽을 무너뜨렸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갈등도 커졌다. 민준은 지훈을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나를 버린다면 지훈은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작은 데이트를 즐겼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족 모임이 다가올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작은 언니의 결혼식. 이번에도 초대는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 민준아, 내가 오면 어색할까 봐. 미안해. 그 말에 민준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를 위로하며 언젠가 우리 결혼식에서 모두를 초대하자 라고 속삭였다. 그 꿈은 민준에게 희망이 되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회의 시선, 동료의 농담. 민준 씨, 여자친구 없어?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지훈과의 관계는 그의 구원이었다. 밤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성장했다.
민주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난 게이야. 그리고 그게 나, 지훈 덕분에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기 시작했다. 28살. 민준과 지훈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는 그들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아버지의 생일 모임에서 민주는 혼자 갔다.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물음에 그는 아직 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하며 울었다. 난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지훈은 우리가 가족이잖아 라고 답했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지훈이 무릎 꿇고 반지를 꺼냈다. 민준아, 나랑 결혼해. 눈물이 흘렀다. 그래, 지훈아. 영원히. 그 순간 민주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결혼 소식을 알리기 전 마지막 결혼식 초대가 왔다. 사촌 오빠의 결혼식. 민주는 초대장을 보며 결심했다. 이번에는 갈 거야. 지훈과 함께. 어머니의 반대. 민준아, 제발. 가족들 앞에서. 하지만 민주는 엄마,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형제들은 피했다. 민준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지훈의 손이 그를 지탱했다. 결혼 준비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적인 서약식을 계획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작은 홀을 빌렸다. 하지만 가족 초대는 논쟁이었다. 모두를 부르자 지훈의 제안에 민주는 떨었다. 그들이 받아들일까? 준비 과정에서 민주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결혼식에서의 빈자리. 이제는 내 차례야. 그는 일기에 썼다. 사회의 시선도 무거웠다. 직장에서의 소문, 이웃의 속삭임. 하지만 지훈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난 내 덕분에 강해졌어. 민준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었다.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와 미안해, 민준아 라고 울었다. 그 눈물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은 여전했다. 결혼식 한 달 전, 민주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나를 사랑해준다면 이 결혼식을 봐줘. 답장은 없었다. 민준의 불안은 커졌지만 지훈의 사랑이 그를 안정시켰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한복을 입은 민준과 지훈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친구들이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가족석은 비어 있었다. 올까? 민준의 속삭임에 지훈은 기다려보자 라고 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뒤따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의 얼굴은 딱딱했지만 눈빛에는 후회가 스며들었다. 민주는 무대로 나섰다. 오늘 저는 이지훈 씨와 결혼합니다. 게이라는 이유로 저는 가족의 결혼식에서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결혼식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형태로 아름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호라는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풀었다. 가족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어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지훈과 민주는 키스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민주는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겼다. 사랑은 배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모두를 연결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지훈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아이를 입양할 꿈을 키웠다. 가족 모임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결혼식 후 아버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용감해서 나도 변할 수 있었어. 그 말은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사회는 여전히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등불이 되었다. 민준은 책을 썼다. 제외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그 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어.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썼다. 이제 모든 결혼식에 그의 자리가 있다. 영원히. 민준의 책이 출간된 후 그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제 결혼식 날 가족이 온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기자들의 눈빛에 그는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힘의 원천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지지해 주었다. 너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빛이 될 거야. 그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의 세계는 평온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매주 방문하며 손수 요리를 가져왔다. 민준아, 지훈이도 맛있게 먹어라.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를 시도했다. 민준아, 요즘 책이 잘 팔리나? 그 물음에 민준은 네, 아빠 덕분에요 라고 답했다. 형제들도 변했다. 작은 오빠는 미안했어. 형, 이제는 내 결혼식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 라고 웃었다. 그 변화는 민준에게 감동이었다. 가족이란 용서와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은 그들을 보는 시선. 직장에서의 속삭임. 한 번은 민준이 카페에서 책 사인회를 하다. 한 독자가 동성애는 잘못됐어요 라고 말했다. 민준은 차분히 답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권리예요. 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 대화는 긴장됐지만 민준은 성장한 자신을 느꼈다. 지훈은 그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넌 강해. 민준아, 밤에 서로 안고 잠들며 그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아이 입양에 대한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상담소를 다니며 준비했다. 우리 아이에게는 사랑만 가르치자. 지훈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그 기다림은 그들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들도 지지해 주었다. 어머니는 손주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엄마, 고마워요. 시간이 흘러 민주는 강연자로 활동했다. 전국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제외당한 결혼식에서 배운 건 사랑의 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는 그의 가슴을 울렸다. 한 소년이 다가와 저도 비슷해요 라고 속삭였다. 민주는 그를 안아주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지훈과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주말에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다. 민준아, 이 김치찌개 어때? 지훈의 요리는 항상 완벽했다. 민주는 세상 최고야 라고 답하며 키스했다. 그 사랑은 변함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밝았다. 한 해가 지나 민준과 지훈은 마침내 입양 절차를 마쳤다. 5살 소년 준호가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준호의 작은 손을 잡고 집에 오는 날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빠야. 준호의 말에 지훈은 웃었다. 그래, 우리 셋이 가족이야.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방문해 준호야, 할머니가 왔어 라고 하며 과자를 주었다. 가족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다. 민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삶에서 사랑이 나를 구원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메시지는 사회의 파문을 일으켰다. TV 토론에 나가 편견과 맞서며 그는 용기를 보였다.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아졌다. 지훈은 넌 영웅이야 라고 칭찬했다. 준호와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학교에서 아빠 둘이 왜?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민주는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야 라고 설명했다. 준호는 강했다. 난 행복해. 그 말은 민준의 힘이다. 주말에 공원에서 놀며 그들은 가족의 의미를 새겼다. 사회 변화도 일어났다.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민주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제 결혼식처럼 모두가 축하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커졌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민준아,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지훈과의 사랑은 깊어졌다. 기념일에 한강에서 산책하며 영원히 함께 라고 약속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네. 민주는 새로운 책을 구상했다. 사랑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이었다. 쓰기 과정에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 침묵의 순간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어. 지훈은 원고를 읽으며 이건 걸작이야 라고 격려했다. 학교 행사에서 민준과 지훈은 함께 참석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준호의 미소가 모든 걸 이겼다. 아빠들 최고, 준호의 외침에 모두가 웃었다. 편견은 서서히 사라졌다.
민준의 강연은 해외로 뻗쳤다. 일본과 미국에서 초대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한국에서 온 게이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의 눈물은 그의 가슴을 적셨다. 돌아와 지훈에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훈은 내 덕분이야 라고 안아주었다. 가족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추억을 쌓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였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놀아.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처음이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감사했다. 사회운동에서 민주는 위원회가 되었다. 동성 커플 권리 보호를 위해 로비했다. 제 결혼식의 침묵을 더 이상 두지 말아요. 그의 열정은 법변화로 이어졌다. 집에서 준호와 책을 읽는 밤. 민주는 행복을 느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시간이 흘러 준호가 10살이 되자 민주는 은퇴를 고민했다. 강연과 책 쓰기로 지쳤지만 지훈의 쉬어라 라는 말에 안도했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했다. 젊은 LGBT 청년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두려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민준의 과거였다. 나처럼 용기를 내. 그는 안아주었다. 지훈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민준의 책 표지를 만들며 우리 사랑의 증거야 라고 웃었다. 준호는 학교에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탔다. 아빠들 그림 그렸어. 가족의 자부심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민주는 엄마, 항상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결혼식,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라고 답했다. 그 말은 영원한 선물이었다. 사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민준과 지훈은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이제 진짜야. 민준의 눈물에 지훈은 키스했다. 준호의 학교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다. 준호 오빠네 집 멋져. 아이들의 순수함이 편견을 녹였다. 민준은 일기에 썼다. 침묵에서 시작된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준호의 10대가 되자 새로운 도전이 왔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 부모는 이상해. 준호가 울며 집에 왔다. 민준과 지훈은 함께 대처했다. 넌 특별해. 준호야. 학교 상담과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다시 강연을 재개했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교육, 그의 메시지는 학교들에 퍼졌다. 지훈은 건강 문제를 겪었다. 피로가 쌓여 병원에 갔다. 민준은 곁을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지훈의 회복은 가족의 결속을 더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훈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가족 모임은 이제 전통이 되었다. 명절에 모두 모여 한식을 먹었다. 아버지가 민준아, 내 책 읽었어. 감동이었어 라고 말했다. 변화의 증거였다. 민준의 세 번째 책이 나왔다. 준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의 연장선 베스트셀러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호가 아빠들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자 민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답했다. 미래는 밝았다. 민준이 40살이 되던 해 그는 센터를 확장했다. 전국 네트워크로 LGBT 지원을 확대했다.
제 결혼식의 침묵을 목소리로 바꾸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지우는 디자인으로 도왔다. 준호는 이제 17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민주는 엄마, 내 덕분에 사랑을 배웠어 라고 울었다. 가족은 함께 애도했다. 아버지는 민준아,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사회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동성 커플 입양이 쉬워졌다. 민준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는 상을 받았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준호가 대학에 가며 아빠들, 사랑해 라고 말했다. 빈 집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했다. 여행을 떠나며 민준과 지우는 아직도 설레네 라고 웃었다. 민준은 회고록을 썼다. 침묵에서 꽃핀 사랑, 그것은 그의 삶의 요약이었다. 50년 후, 민준과 지우는 백발이 되었지만 손은 여전히 잡혀 있었다. 준호는 결혼해 손주를 낳았다. 가족 모임은 더 커졌다. 할아버지들, 결혼식 이야기해줘 손주의 부탁에 민준은 웃었다. 옛날에 내가 모두를 침묵시켰지. 센터는 전국에 퍼졌다. 민준의 유산이었다. 퇴임식에서 그는 사랑은 배제되지 않아요. 포용하세요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다. 지훈과 산책하며 후회 없어 지훈의 물음에 전혀. 너와 함께라서 민준이 답했다. 마지막 일기에 민준은 썼다. 게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삶이 사랑으로 끝났다.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한국의 하늘 아래 모든 결혼식에 자리가 있었다.